두 분 인사하죠. 차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이번 주 돈 버신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다고. 네? 어디? 네. 절 보고 얘기하죠. 아, 예. 야, 예. 소장님, 야, 축하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이다. 네, 버신 분들, 그러니까 종목 장세여서, 근데 종목 장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종목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강력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2, 3일 사이에 걸치면서 막 20, 30%씩 올라버리니까 아하. 그렇게 돈 버신 분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IT, 자동차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가 그 얘기했던 그 뭐죠? 그 업종별 그 상황들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오히려 빠졌고 뭐 자동차도 뭐 그렇게 재미없었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주 뭐 누가 돈 벌었어? 누가 염장질러? 뭐 이런 소리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근데 좀 전에 우리 딱 큐 들어가기 전에 김 대표께서 우리 두 사람 염장 질렀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 지금 돈 번 사람 많다고. 예. 누가 보셨어요? 뭐 해가지고? 아니, 그냥 이번 주만 봤을 때, 예, 이번 주만 또 특히 지난주에 싸게 잘 사신 분, 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살짝 생각을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그냥 싸게. 네,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반등은 했습니다. 예. 반등은 했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죠. 네, 뭔가 반등을 했지만 좀 찜찜한 이런 상황들. 아니 지금 제가 네. 인포맥스에 제가 자주 보는 표가 이제 네. 세계 주가 지수들 쭉 나열해서 네. 어느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등락률이 나오는 그 표가 있는데 네. 6511 화면인데 우리 지금 코스닥은 일주일 동안에 3.26%예요. 지수는. 네.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각각 사연은 네, 많아지지만 코스피도 1.16. 그러니 어쨌거나 이번 주는 반등은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미국보다 나쁘지 않고 유럽 쪽 해봐야 전부 1%안 되는 데가 많고. 자, 오늘 밤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와중에 뭐 이따가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상하대. 이틀 사이에 그냥 한 20% 빠져버리대요. 그렇죠. 어제 아침에 개장 방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장과 동시에 한 10%가 빠져버리니까. 뭐가 있었길래요? 무슨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게임 잘 모르니까 이게 뭐냐. 앵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전화하시려고 그랬죠? 네? 전화하시려고. 네, 김민수 대표는 전화하려니까 김민수 대표는 다른 방송에서 또 방송하고 있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 이제 내막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NC는 먼저 한번 듣고 가봅시다. 하도 네. 뭐 드라마틱해서. 네, 일단 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NC소프트의 발단은 그랬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신작이 나왔는데 게임 신작이 나왔는데 또 신작이 나오면 보통 기대감이 있죠. 네. 근데 원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IP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IP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근데 사전 예약 수는 꽤 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딱 서버를 24시에 딱 열었는데 네. 보통 서버 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좀 막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빨간색 혼잡으로 뜹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대기 막 한 3분 걸리고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딱 시작하고 나서 봤는데 원활로 다 뜹니다. 그냥 뭐 혼잡한 거 3개 뜨고 다 대부분 다 원활 이러면은 뭐 사용자 입장 쪽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 쉽게 있네라고 들어가서 좋은데. 생각하지 네. 모르지만 회사는 망 좀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일단 받았는데 제가 보는 가장 더 중요한 아이디어는 NC소프트 3분기 실적은 진짜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몇백억대로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딘이 6월 29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그날 6월 29일 날 출시됐으면 7, 8, 9 네. 3분기 때 실적을 이제 오딘이 다 잡아먹고 NC소프트는 그를 반대로 당했을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최근에 올라왔던 인건비부터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 들어가게 되면 또 판촉 마케팅비 들어갈 상황들이죠. 판관비 또 확 늘어나는 상황 쪽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미리 선 반영되는 과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좀 더 빠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근데 그래요? 네, 한 9월 중반쯤까지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저는 슬그머니 살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이제 연말쯤 나오는데 네.
첫 번째는 리니지 W가 나오고 내년에 아이온 2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아이온은 NC소프트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이것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을 것 같고요. 리니지 W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가별 대항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국가별 대항전.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가별이라고 해봐야 동아시아 쪽에서 제일 다 이런 RPG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모일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성이 밀린다, 일본 애들한테 밀린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들어가 싸워야죠. 네, 뭐 그래 그러면서 다 이제 야 장비 갖춰 그러면서 또 현질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면 게임사 입장, NC소프트 입장 쪽에서는 슬그머니 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지금 게임 얘기라서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채팅방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리니지 W에 대해서도 네, 별로 기대감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막상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그만큼 하락한다라고, 이게 얼만큼 하락하는지 또 이제 저희가 좀 더 하락하는 거 그렇죠. 다 봐야 되겠다. 예, 이격도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겠지만, 저는 이번은 낙폭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기회도 또 있다란 쪽에서 뭐 이제 양면 쪽으로는 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반면에 펄어비스는 같은 게임주인데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게임 쪽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제 좀 잘 아니까. 워낙 대조적이길래 두 회사가 게이머의 입장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그냥 아마 이번 주말 사이에 검사모라고 합니다. 검은사박 모바일, 예, 이쪽이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픈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다음 주 가서 사전 예약 수가 얼마나 올라올까요? 이게 이제 또 가장 첫 번째 관건이고, 네. 두 번째는 붉은 사막 이제 원래 올해 말에 나온다고 했다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음 내년으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열광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줬다. 뭐 이런 쪽으로 얼마나 이 검사빠라고 하는 검사막 예, 이런 팬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독일 게임 전시회에서 도깨비가 공개가 됐습니다. 게임 전혀 모르는, 제가 뭐 증권 방송할 때 앵커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요. 예, 그런 게 다 결합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중국의 사전 예약 수가 확인됐을 때 그때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김에 우리 위클리 시황 한번 보고 넘어가죠. 네, 바로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8월 4주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비교를 딱 해보게 되면요. 네. 일단 의외로, 그러니까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전 기준까지 봤을 때 의외로 중국이 떡하니 제일 높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미국 하고 유럽 쪽, 그리고 한국이 좀 많이 쳐졌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것만 봐도 열받네요. 이것만 봐도 열받네요. 네, 근데 지금 기준은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힘내고 있고 코스피는 제일 처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좀 비이성적인 하락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오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수급은 볼 거 없고요. 뭐 네, 뻔하고요. 네. 근데 지금 동향이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를 봤었을 때 이제 물론 신용잔고 파란색인데요. 네. 고점에서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떤 있는데, 효과? 그러니까 즉 너무 레버리지가 강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저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고 봐야 반대면 되는 많이 거예요? 나왔죠. 좀 많이, 틀렸네. 네, 많이 나가고 시장 분위기 이렇다 보니까 아유 내가 여기서 신용 써서 뭐해? 그러다 보니 뭐 자발적으로 정리하신 분도 그냥 뭐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예탁금이 왜 줄어요, 같이? 요게 또 하나의 관건이죠. 예. 예탁금도 슬슬 힘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계절적인 변수 정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이 안 남았죠. 네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감안해서 움직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뭐 혹시나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가서 좀 의미 있게 계속 뭐 60조대가 무너진다든가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동력이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보다는 지금 예탁금 추세가 좀 흔들리고 있다. 안쪽에서. 10조가 깨지면 저거는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확 높아지죠. 더 높아지고 네. 예탁금 대비 네. 신용잔고가 예전 같은 네, 네. 70조 때 뭐 25조랑 네. 60조 때 25조랑 또 다른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때 또 지나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또 9월 8월 달 이제 9월 달 보너스 나오나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들어오죠. 추석 전에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냥 주식 하셔야죠. 주식 못 해요. 그 돈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출금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러네요. 출금이 안 되니까. 그걸로 뭐 어디 지역 상권에 어디 가서만 써라 하는 그거. 네, 뭐 그냥 뭐 깡. 깡. 아이씨. 죄송합니다. 지역 재난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뭐 매달 그 규모로 줘봐야 저는 저 교통범칙금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차 못 끌고 다니겠어요. 요즘 심하죠. 뭐 40km로 막 딱지 날라오고 와. 그거는 보니까 30km 구역이었나 보고 네. 네. 뭐 한 65km 달리다가 딱지 날라오고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러다니 재난지원금 뭐 한 달에 그 규모로 3번 받으면 내 교통범칙금 낼까? 아니 뭐자 그러고 네. 네. 저기 차 소장님 네. 저기 무엇이냐 지난주 두 분이 모처럼 이렇게 비유가 엇갈리셔서 그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그 특유의 강세. 예, 불리시한 비유. 네. 지수를 봐서는 김민수 대표님 윈. 예. 그러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나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 지수는 차 소장님 윈.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네. 이번 주 반등 어떻게 의미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의미 있습니다. 있다.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뭐 지수는 이렇게 재미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수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230조 얘기를 했을 때 환호하셨던 분들은 네. 실망감이 대폭 컸겠죠. 네. 일단 주가지수가 안 오르니까 뭐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저희 또 브로커들은 이 브로커 출신들이 이 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게 보통 2, 3% 올라가는 거랑 네. 5, 6%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그럼요. 네, 훨씬 네, 다르죠. 네, 2, 3% 올라가는 네. 거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관심이 좀 있는 정도고 2, 3%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5, 6%, 7, 8%까지 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20%, 30% 치고 가는 거는 그거는 가끔 이제 한두 놈씩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강력한 테마가 나왔죠. 뭐죠? 수소. 폴더블 폰, 그다음에 뭐 바이오 아하. 이런 쪽들에 대한 강력한 테마들이 나오면서 한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쪽 테마들이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7, 8%씩 지수를 이틀, 3일씩 땡긴다는 걸 보면 보고 있으면 물론 제가 그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진짜 불끈불끈하면서 정말 이 장이 재밌다. 이 장이 좀 올라간다. 그런 느낌을 진짜 저도 이번 주에 강하게 받으면서 그래요. 그런 쪽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이었고 그러고 나서 지수를 딱 보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보고 나면 정말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오케이.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시황 듣다가 중간에 제가 끊어버렸는데 마저 들어보시죠. 네, 끊겨서 하기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하겠습니다. 삐졌다 또. 에이. 울고 있습니다. 예. 예,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업종별 투자 동향 27일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개인은 또 전기전자, 뭐 운수장비, 철강금속, 철강금속 쪽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철강 쪽 이번에 저희 수요일 날인가요? 한번 했었죠. 저 애널리스트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다라고 하면 되죠.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예청 안 하십니까? 인포맥스 라이브 이 좋은 프로그램을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동향은 의약품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럼 저 거기서 죄송합니다. 철강산계 그 인포맥스 라이브 효과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요. 그냥 예. 혹시 그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철강을 샀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에서 출발하고요.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삐진다. 또 삐져. 잘 삐지네. 예, 그래서 또 운수창고 외국인들 쪽 사는데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기관 쪽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조선 쪽인가요, 소장님?
운수창고가 이번에 운수창고요? 네. 운수장비가 그렇죠. 조선 쪽이죠. 조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쪽도 운수 장비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조금씩 들어오는 쪽은 있는데 워낙 전기전자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미쳐지는 것 같고 금융주는 사긴 사는데 또 카카오뱅크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 같은 경우도 의약품 근데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슬슬 입질이 들어오죠. 기관들이 네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뭐 입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 저가 매수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 믿습니다. 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만 기관이 보니까 코스피에서 현물이 1조 8천억이네요. 네. 네. 이번 주가 아니라 27일까지 1일부터 27일까지. 1일부터 예. 그래요. 네네. 그런데 안 믿는다. 기관이라서. 네. 아마 제 심정은 다 아실 겁니다. 주식 좀 해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네. 연기금도 그래도 옛날에 기관에서 계셨잖아. 그래서 더 싫어. 이러면 안 되죠. 네네. 네. 이 정도로까지 보고요. 이번 주에 그래도 이번 주만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쪽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봤을 때 이게 색깔이 표시가 안 됐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쪽이 아무래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걸지 아니면 그냥 인덱스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아하. 바이오 쪽에 네. 이거는 조금 더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딱 하는 데 보셔서 뭐 LG화학도 이번 주에 엉망이었죠. GM과 관계 때문에. 근데 네. 삼성 SDI는 꾸준히 사고 있고요. 어허. SK 아이테크놀로지 또 보시게 되면은 관련돼서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쪽이 있는데 또 바이오 쪽에서도 뭐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신고가고요. 그런데 뭐 메지온 이런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바이오로직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마이크론이들 얘기하면서 라파스라는 종목을 살짝 라파스 종목은 얘기하면 안 드렸었는데 네. 예.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 무슨 주식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네. 근데 이 회사도 눈길이 가는 게 이제 독일 백신 관련된 회사고 생산 준비는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의 그 약물 전달 물질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근데 바이오주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매매하시는 분이 딱 마인드가 난 바이오주를 매매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조금 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실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밖에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에 한화투자증권 요즘 뜨겁네요. 투자 잘했다고 많이 칭찬받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고 드디어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쭉 봤었을 때 IT 쪽의 경향들이 좀 높은데 의외로 이제 OCI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즘 보니까 신재생 그치, 쪽도 강하죠. 강합니다. 강한 상황들이고 삼강 MNT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얘기 드리면 욱합니다, 제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폴더블 괜찮다, 된다라고 얘기하셨더니 이진우 소장님은 저한테 그거 누가 사? 저한테 이러셨죠. 네. 지금 사시는 분들 뭡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다른 방송에서 둘이 나와가지고 그거 요즘 휴대폰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전 예약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빠졌다는 거.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주가는 못 올라간다는 이제 뒤로 얘기를 했는데 네. 휴대폰은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 우리 제리도 이제 나이가 드는 게 많네. 나들면서 잘 삐지거든. 그런가요? 맞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벌써 한 3번째 삐졌어. 맞습니다. 벌써. 네. 아닙니다. 종목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한 종목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것 몇몇 종목들 파인테크닉스는 이런 종목들 계속 좋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좋게 좋게 보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종목들 동향을 쭉 보게 되면은 각 섹터별에 하나씩 대표 주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저기 JYP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 들어갈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M이 가장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요즘에 이번에 그 문제 많던 라이크 기획 이수만데 또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네 개인 회사 좋은 말로 개인 회사가 이제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분을 한 20% 이제 판다고 내놨는데 CJ가 관심이 많죠. 근데 CJ가 인수하는 금액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SM 시가총액이 4조는 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M 시가총액 1조 8천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괴리가 크죠. 네,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하반기 지금 JYP 엔터 지금 스트레이키즈 혹시 이번 노래 소리꾼 들어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 예, 제가 그냥 옆에 물어보세요. 네, 예. 네, 소리꾼이라고 있는데 들어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튠즈 뭐 50몇 개국에서 1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앨범이 138만 장 팔렸습니다. 네, 앨범이 팔린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엔터사 입장 쪽에서는 매출의 호재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바라볼 때 지금 이제 JYP 엔터의 라인업이 예, 지금 뭐 트와이스만 소장님 알고 계신데 뒤에 나온 있지부터 니주라고 있습니다. 니주. 네, 니주가 이게 있구나. 일본 쪽의 핫한 이 아이돌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그룹, 일본에서 보이그룹 2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까지 파장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JYP 엔터가 또 하나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에서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또 이 엔터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김 대표님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 모르는 게 어느 쪽을 모르세요? 여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사랑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제 저녁 때 카톡을 했더니 집에 가서 답변을 해주겠대요. 왜요? 그 저녁 때인데 네. 그냥 뭐 아직도 방송을 늦게까지 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년 남자의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건전하다. 그 정도면 네. 건전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뭐 토킹바를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 없고요. 예, 그냥 자투리의 행복을 이런 걸로 즐기면서 혹시나 또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 연결시키면 어떨까라고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넘어가 주십시오, 소장님. 네, 네. 그런데 차 소장님은 네. 지난번에는 내 편 들어주셨는데 네. 폴더블 얘기 나왔을 때 왜 네. 이번에 왜 신청하셨어요? 좋아가지고요. 어디 폴더 아니면 플립 어느 거? 여는 거, 폴더. 여는 거를 해서 이거는 여는 거고 이거는 뭐라 하는? 닫는 거. 아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여는 폰, 인사하는 폰입니다. 여는 인사하는 폰 폰. 인사하는 폰. 네, 네. 저희 그 집사람은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휴대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가 휴대폰을 신상을 거의 안 썼거든요. 네네. 보통 휴대폰 뭐 이걸 가지고 신상을 뭐 100만 원씩 넘게 주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거는 좀 제가 필요에 의해서 네. 뭐 방송 대본도 좀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필요에 의해서 좀 투자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신상을 쓰셔야 신상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 예. 때문에 폴더블이 이제 폴더 폰에 이제 예. 1, 2보다는 3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면서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게임을 안 하니까 김민수 대표처럼 뭐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뭐 호불호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선이 좀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둥 아직까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이 뭐 저처럼 게임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요 인사하는 폰, 인사하는 폰에 플립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실적으로 우려하는 건 카메라가 그렇게 네. 고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젊은 그 작가님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굳이 카메라가 개선이 안 된 이걸 내가 살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젊은 층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MZ 세대는 일단은 뭐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뻐야죠. 이뻐야 된다. 네. 네.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주가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아니 저의 얘기가 예. 어차피 한 2, 3년이잖아요. 그 네, 스마트폰의 그건 맞습니다. 예. 교체 주기가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바꾸던 걸 그냥 폴더보드로 맞습니다. 간다는 제가 그런 차원이니까. 케이스예요. 교체 수요죠. 예, 어. 교체 수요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굳이 주가 차원에서 보자면 차라리 그 뭐야 폴더블 쪽에 그 관련주 뭐 예. 이런 쪽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12조 이익 나왔을 때 네. 휴대폰 부분에서 나온 이익은 약 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해서 신규 수요가 있는 건 좋은데 저처럼 교체 수요가 있는 거는 실적에 그게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과거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번에 폴더블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소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차 것처럼 소장님이 나이 먹었으면 나는 뭐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삐진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보면 폴더블 관련주들이 이번 주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죠. 네, 굉장히 강했고 그런 모멘텀은 진짜 오래간만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력한 모멘텀을 진짜 최근에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강력한 그렇죠. 모멘텀이죠. 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안 올라간 게 인터플렉스가 진짜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이게 많은 회사인들. 디지타이저라고 그래서 네.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뒤에 꾹꾹이 꾹꾹 눌렀을 때 S펜으로 꾹꾹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꾹꾹. 그때 반응하는 이 보드인데 네. 이쪽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인터플렉스에. 근데 워낙 저 회사는 안 될 회사야 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해봐야 네. 뭐 되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혹시나 만약에 다음 주에 이쪽이 더 강해지고 네. 뭐 이 관련된 힌지 쪽 계속 강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쪽도 좀 늦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또 핫한 쪽이 PCB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연관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네. 차 소장님 보시기에 네. 외국인들 이번에는 좀 이번 주는 좀 어떻게나 그 매도 공세가 이제 좀 주춤했어요. 아마 그 깊은 내막은 아마 우리 또 3부에서 이승조 대표님께서 주화 입마라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거의 뭐 무협지에 나오는 무협지 안 읽으셨구나. 예. 이 주화 입마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뭐 그런데 입마. 예?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아마 3부에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겠습니다만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예. 차 소장님 보시기에 예. 외국인들 대충 뭐 어느 정도 매도 공세는 끝났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직 그 추세가 바뀔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환율도 이번 주에 1180원을 찍었었거든요, 장중에. 환율도 1180원 네. 찍었다가 지금 이제 오늘 1170원대, 180원 찍었다 6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70원대 와 있는데 일단 80원대까지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데꼬복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요동을 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외국인들이 환율도 그렇고 우리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오늘 밤에 이제 네. 이슈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보고 나면 외국인들이 아직은 파는 게 끝났다 그렇게 볼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거는요. 어제 저 금통위는 그닥 증시에서 신경 안 썼나요? 다 예상했었던 거니까요. 응? 다 예상했던 거니까. 예. 그걸 어떻게 다 예상을 했지? 아니 제가 예상한 건 아니고요. 언론에 이미 다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엔 금리 인상 한다라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히 뭐 그렇죠. 하기야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답안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주초에. 뭐 어쨌든 금리 인상 0.25% 포인트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거는 뭐 신경 진짜 지나가는 그냥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외국인들은 네. 우리 시장에 예. 관심이 없습니다. 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나온 포지션이나 동향을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저기를 내가 왜 뭐 굳이 뭐 신경을 써야 돼라는 분위기로 아마 미국 시장만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밀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밀리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특히 이제 파생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즘은 그냥 제가 보기엔 대세는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시장이 좀 처질만해서 요거는 좀 받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로 받칩니다. 그걸 딱 드라마틱하게 받치고 거기서 또 요걸로 해서 내일 가서 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그러면 좀 팔아놨다가 또 내일 또 살짝 들어오고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좀 힘이 없거나 처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뭐 강하게 갈 수도 없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생각에는 추석 전주까지 중소형주 신나는 장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추석 때까지 중소형주 신나는 장세가 될 것 같다. 추석 전주까지요. 전주까지.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3,5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375밖에 안 돼요. 나도 이거 김 대표처럼 이거 한번 해보지. 그러면 이거 1000 딱 넘어가면은 좋아요 1000 넘어가면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종목 추석 전까지 종목 좋을 거라 했던 네. 그거 못해도 2개씩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종목이요? 예. 예.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해보자. 네, 이제 좀 이게 라이브라서 이거 네. 녹화 같으면 끊고 다시 하겠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자 이제 보자 이제 375명입니다. 이제부터 카운트 세겠습니다. 1,000명 이상 지금 이제 또 593 됐어. 다시. 네, 아직 모르셨네요. 예, 좀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무슨 바람잡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내가 약은 못 팔아. 약팔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럼요. 예, 그 분석은 워낙 뛰어나시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게 되면요, 네. 소장님께서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대표께서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네. 처음 만나서 같이 방송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질문을 하시면 내 입에서 뭔 소리 나오길 바라세요? 여기요. 글쎄요. 저 말이에요. 많이 애쓰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래도 덜 다치시라고 이 방송 저 방송 뭐 이 매체 저 매체 나와가지고 그저 욕먹을 소리 하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고 그 덕에 이렇게 버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저까지 이거 반등 나옵니다. 이거 V자 나옵니다. 뭐 골드만은 12개월 내 3,700이라 하지만 연내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장 못 버텨요. 야, 지대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지금 아직까지 종목 얘기하기는 조금 한 5, 60명 모질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데 넘어가죠. 뭐. 이 수소합니다만 네. 저기 수소가 지금 제법 수소 관련주가 제법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수소가 될까요? 깜짝이야. 우리 또 이거 우리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일부를 책임지시는 두 분 말고 또 3부를 책임지시는 우리 이승재 대표님은 계속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라 예,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약간 우리 차 소장님 약간 예, 죄송합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네, 바로 꼬리 내리겠습니다. 제가 수소를 잘 몰라가지고요.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셔? 저는 수소 말고 암소가 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무리다. 이건 좀 에러. 무리 됐어. 죄송합니다. 예. NG 났으니까요, PD님. 이거 삭제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수소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뭐 보니까 저희 집 IPO한 주식? 네? IPO한 주식?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만 있다 보니까 자주는 봅니다. 충전소도 있고 그래서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 피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한다고 그러고 뭐 9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게 웬만한 대기업 10대 기업인가 9대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여서 탄소 중립 CEO 총협의회인가 뭐 이거 개최하죠. 다 모여서 우리 뭐 하겠다라고 딱 어벤져스가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안 될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당장에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의 속도는 강하게 들어갔다가 또 놨다가 강하게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 이거를 뉴스 플로우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뉴스가 막 터질 때는 주가가 같이 갑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뉴스가 딱 끊깁니다. 예. 주가는 또 밀립니다. 네. 이거를 쥐었다 놨다 요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아마 이번에 9월 달에 그 분들 얘기하시는 거랑 또 큰 그림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반응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그래도 이건 수소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산 퓨얼셀. 네. 발전용 연료전지 쪽은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비쌉니다. 주가 어허. 비싼데 뭐 그러면 안 비싼 전기차 쪽 다 비쌉니다. 네. 근데 될 것 같고요. 또 효성중공업 이게 수소 플랜트 2023년부터 가동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효성그룹 중에서 의외로 가장 좀 비싸지 않은 회사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은 있는데 네. 하지만 다 사람들이 수소하면서 찾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미 반영된 것도 있다라고 보게 되면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을 노리셔야죠. 관심 네. 없을 때. 네. 그리고 뭐 관심 수소 질문을 했는 와중에 지금 채팅방에 제가 눈길 거는 그 하나 올라와서 네. 다시 이렇게 채팅방 채팅방을 올라가서 봤더니만 TH2님이 올리셨네. 말도 안 되는 태양광으로도 해먹던데요, 뭘. 이 말씀은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수소가 말이 된단 말씀이네. 예. 되긴 되겠는데 좀 시간이 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수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제 수소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리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얻는 기대감들, 전기차의 소재단들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발표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수소가 우리 피부로 와닿고 진짜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실적을 내려면 물론 이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좀 과한 면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계에서 보는 것은 수소 승용차는 좀 쉽지 않다. 수소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것은 버스라든지 트럭에 한정돼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김민수 대표 집 근처에는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아, 그럴 겁니다. 두 군데. 양지동에 두 개밖에 없죠. 근데 2025년까지 예. 전 지자체에 하나씩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부산 가려면 각 지자체마다 다 돌아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된다. 그래도 그 정도 연비는 나오겠죠. 그 정도 연비 나오죠. 네. 뭐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 뭐 시간 걸리는 그 부분은 요즘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저기 뭡니까 테슬라 차트나 예.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장기 차트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그냥 언제 될지 뭐가 될지 전기차가 되겠어 싶을 거 비트코인이 뭐지 하면서도 그 초기에 그냥 이렇게 사놓고 잊어버리신 분들이 네. 완전 대박이 초대박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 비해서는 조금 오른. 자 어쨌거나 딱 1천 찍고는 더 안 올라가네. 어쨌거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추석 전에 재미있을 만한 종목 두 분 각 네. 두 종목씩만. 자 우리 김 대표님 먼저. 깔아두면 잘 안 하게 되는 게 뭐 제 좀 묘한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 관시 추석 전이니까 좀 시간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짧아요. 아니요, 아, 근데 네.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네. 오늘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당장 못 가면 욕은 먹어야 돼. 그럼 못 나오는 겁니까? 아니 뭐 욕만 먹으면 아, 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자산 존재인데 실적은 이제 막 좋아지는데 자산도 이만큼 깔아놓은 회사들이 왜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거래는 일단 좀 많이 없습니다. 이건 네. 좀 주의하시고요. 일신방직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네. 방직 회사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면화 가격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신장지구에서 금지하죠. 미국에서 네. 수입 못 하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나 음흠. 또 이제 이 회사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이전하다 보니까 광주 공장을 매각합니다. 네, 매각하는데 약간 뭐 시민단체랑 삐끗삐끗하는데 잘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B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네. 있는 라인업을 쭉 보게 되면 예. 소장님 좋아하시는 고디바 초콜릿, 고디바. 지오다노, 음. 네 그리고 더 바디샵, 음. 네 이런 거 쭉 있으면 이게 약간 컨택트 쪽에 가깝죠. 근데 요즘 네. 컨택트 쪽 올라오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신동 와인이라고 와인 업체도 갖고 있죠. 회장님이 사랑하시는 와인. 네. 거기다가 일신 창투라고 있습니다. 아하. 이쪽도 VC 쪽에 또 역할을 하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실적의 동향들은 충분히 상반기 영업이익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요. 게다가 빌딩만 서울에 4개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하나, 네, 한남동에 하나. 회장님 그러시네. 땅만 해도 일신방직 2개 사고 남는다. 두 개 이상 삽니다. 네. 아.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예, 네, 이런 예. 회사 못 가면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좋아지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땅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가 더 오로라라는 거는 이제 오로라 월드라고 하는 캐릭터 그 인형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네, 이 회사가 지금부터는 또 연말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있고요. 또 이제 추수감사절 있고 이러면은 쇼핑 시즌이죠.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성수기로 들어오는데 눈에 띄는 건 오로라 월드 빌딩. 음. 삼성동에 떡 있죠. 거기다가 판교에 또 빌딩 이번에 사옥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것까지 합치면 싸 보입니다. 아하. 네, 실적은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차 소장님. 저는 대중적인 주식 하나랑 대중적이지 않은 주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대중적인 것은 오히려 HMM 저는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HMM? HMM 같은 경우 파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렸죠? 지금 뭐 거의 한 30%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네. 밀렸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회사 측과 노조 측이 파업을 하는데 이게 HMM 노조 같은 경우 그 지상 노조가 있고 해운 노조가 있어요. 예. 근데 지상 노조는 파업을 할 수가 있지만 해운 노조는 이게 뭐 국가 기관 산업 뭐 이래가지고 파업을 못 해요. 근데 얘네가 찬반 투표를 했는데 파업 결의가 나면 우리는 외국계로 단체로 이직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노조가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뜻대로 안 된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는 어찌됐던 그 기본급 8%. 그 다음에 보너스 500% 주겠다. 이번에 근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이 수치가 평균 임금보다 낮아요. 네. 이렇게 올려줘도. 그러니까 네. HMM 노조가 그동안 우리가 진짜 고생해서 이렇게 살려놨는데 임금 올려달라 이제 요구할 만해요. 제가 볼 땐 외부에서 보면. 근데 어찌됐든 그게 지금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HMM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영업이익은 훼손 안 된다. 그게 이번 추석까지 보는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보는 포인트는 이거는 김민수 대표한테 제가 들은 종목이고 갖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미쳤어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죠?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0.02%에서 오늘까지 3.5%까지 늘었습니다. 0.02에서 3.5%까지 매일 사요 매일. 까세요. 쿠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쿠콘? 네, 마이데이터 관련 종목인데 우리나라 월드콘 친구입니다. 월드콘 월드콘 그 아이스크림? 예. 예. 그 쿠콘.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나라 독보적인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일 사요. 그래요. 예, 그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추석 전, 이건 어차피 추석 전까지 보는 거니까 그 이후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처음 우리 채팅방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무국쌤 언제 나오시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시는데 무국 선생님, 우리 이승조 대표님은 3부에 나오십니다. 우리 2부 마치고 하면은 뭐 제 생각에 한 9시 15분 내지 20분쯤에 3부가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또 못 끄집어낸 게 있을 것 같아. 오늘 요거 저기 주간전망대 가서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못 하신 얘기. 삼성전자 얘기 잠깐 좀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30조 투자하겠다. 삼성그룹이. 글쎄. 예, 3년간 네. 얘기했는데 그 주가 빠졌잖아요. 네. 오늘 주가 빠졌습니다. 그날 당일날 잠깐 오르고 주가 빠졌는데 이 얘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년간 230조거든요. 3년간 3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240조. 240조. 3년간 240조거든요. 38이 24, 연간 80조. 예. 근데 그거는 통상 투자하는 수준이었어요. 삼성전자가 통상 80조 정도는 반도체에 투자를 해왔고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조금 과하게 포장한 게 아닌가. 기대할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 좀 냉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욕 말씀 먹더라도. 딱 그냥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네. 예, 그냥 240조만 얘기하니까 예. 마치 그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매체들마다 계속 그놈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활이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네.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확진인지 보면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네. 많이 검사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40만 얘기하니까 엄청 많은 건데 그 말씀을 얘기하신 거고 좋습니다. 또 김 대표님 혹시 빠뜨린 얘기 아껴두시다가 다음 주 하실래? 나 그냥 터뜨리셔.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시장 잘 올라갈 기념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삼행시 한번 짚고 끝내겠습니다. 삼행시. 오. 네. 좋다. 네. 좋다. 이진우 소장님에서 이진우 주십시오. 이 영광입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은 진짜로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화가 무슨 저거- 뜻인지 모르겠네. 조금 이렇게 늦더위 때문에 왜 이렇게 후들찌간하나 했더만 잠시 썰렁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